많은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봤고, 공통되는 특징은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가끔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을 불이하는 모임에 많이 가면 쑥스러운 말이 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성공하신 사업가는 아니면 성공하신 사업가라 다르시네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셔. 근데 나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쑥스럽거든. 온라인 이커머스를 시작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 이 온라인 이커머스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때는 단순히 내가 사업을 잘해보겠다,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 분명히 아니었거든. 그냥 그때 회사를 다니기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살다가는 별로 좋은 꼴 못 보겠다 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고, 그런 생각으로 한 10년을 꾸역꾸역 버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뭔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본투비 사업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말이 굉장히 나한테 쑥스럽게 들리더라고.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물 샤워를 하고 내 방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러면 성공한 사업가들은 기질부터 다를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은 본투비 사업가로 태어나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사업가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 약간 그런 감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업을 해봐야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제 묻힐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온라인 셀링만 할 때는 사실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었고, 옴꿈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봤고, 회사에 굉장히 중역도 많이 만나봤는데,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공통되는 특징은 나는 사실 찾지를 못했어.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한 10마디, 20마디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분들은 미팅을 진행할 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시는 그런 내향적인 분들도 굉장히 계셨고, 어떤 분들은 무슨 말만 하면 다 좋대. 어떤 분들은 내 말 하나하나에 다 의심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었어. 그렇게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본 나의 결론은,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미국의 대학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 그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공한 CEO는 이혼을 하지 않은 중산층 가정의 장남일 확률이 굉장히 높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키가 평균보다 크고, 술은 즐겨 마시지만 흡연 비율은 평균보다 낮았다고 해. 그러면 너는 여기서 너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들어보면 사실 사업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중에 이제 사업하고 관련된 거라고 말을 한다면, 그나마 장남이라는 것과 키가 크다,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첫째와 둘째의 성향 차이가, 성격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하거든. 키가 크면 아무래도 키가 작은 사람보다 조금 더 자신감 있을 수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뭐 이 정도이지, 뭐 술을 즐겨 마시거나 아니면 담배를 적게 핀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 연구조차도 내가 이야기했었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이 사업을 하게 만드는가, 혹은 어떠한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그럼 너가 생각하기에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야겠죠. 그치. 사업을 시작을 해야겠지. 근데 이제 마음 먹기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시작을 한 거에서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운도 꽤 많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사업에 성공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근데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왜냐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반을 했어 이런 것보다, 그렇게 시작하려고 마음먹기가 굉장히 힘든 거라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작을 할 때도 내가 봤었던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한 사람은 굉장히 사전 지식을 충분히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당장 마음 먹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조사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너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확실히 미리 조금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
어떠한 사람은 정말로 아무런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쉽게 그만두시는 분이 많아. 약간 찍먹해본다는 느낌으로 이거 뭐 그냥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치가 좀 더 내려가는 것 같아. 근데 성공을 하려면은 어찌되었건 그 분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더 성공한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사업의 경험치야. 실제로 외국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전에 사업을 했다가 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너가 생각하기에 그 대답을 망해봤습니다를 투자를 더 잘해줄 것 같아? 안 망해봤습니다라고 하는 걸 투자를 더 잘해줄 것 같아? 사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과거에 이제 실패를 하고 그거에서 이제 교훈을 얻었냐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면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안 할 것 같은. 근데 실제로 투자하거나 동업하거나 이럴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실패를 해본 사람들한테 투자를 더 잘해준대. 그 말은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상관없이 사업에 대한 경험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재창업한 회사가 살아남을 확률과 평균적으로 창업한 회사의 살아남을 확률을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재창업을 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어. 그런 것처럼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거든. 뭐 예를 들어 볼까? 디자이너, 세무, 마케팅, 법무, 회계, 영업. 대부분 회사에 들어가면 이거 하나 정도밖에 못 배우잖아. 내가 영업부에 들어가면 영업의 기술밖에 안 배우는데 회사를 창업하려고 그러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알아야 돼. 물건을 잘 만드는 디자인력도 필요하고 그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마케팅력도 필요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을 관리해야 되는 능력도 필요하지. 그리고 그 물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뭐 지재권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처음 해본 사람들이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절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척도를 한번 창업을 해서 경험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것 같아. 실제로 내 얘기를 해주자면 나도 한 7년, 8년간을 회사를 다니다가 정말로 회사가 다니기 싫어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에 3개월 동안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그 3개월 동안 매출이 0이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매출을 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어. 그 전에 했었던 게 뭐 이커머스 사업이나 직접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거래처가 있고 그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파는 방법을 몰랐던 거지. 3개월 동안 진짜 왜 판매가 안 되지? 왜 사람들이 안 사지? 이렇게 좋은 물건인데 왜 안 사지?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잘 될 거야 라고 처음에 다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시작을 하지. 나 이거 못 될 거야, 나 이거 망할 거야, 이렇게 상상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사전 지식 없이 사업에 들어왔을 때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게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물건만 잘 만든다고 정말 나의 획기적인 물건이라고 해서 다 팔리지 않거든. 그렇게 사라지는 물건들이 1년에도 몇십만 개일걸. 내가 중소기업으로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해도 대기업이 그거보다 좀 더 못 만든 제품 더 비싸게 팔고 마케팅을 잘하면 그게 더 잘 팔릴 수밖에 없거든.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까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 그 경험이 실패한 경험이 됐건 성공한 경험이 됐건 상관없어. 만약에 실패한 경험이라면 그걸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거고 성공한 경험이라면 그대로 하면 될 테니까. 그나마 구매대행 같이 쉬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보고 블로그 보고 따라하면 돼. 그건 쉬워. 해외에 있는 상품 가져와서 물건 올려서 물건 파는 거.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 구매대행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내가 10년간 경험했었던 경험들이야. 그 경험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을 레퍼런스 삼아서 진행하고 있지. 어떤 제품의 가격을 정한다든지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라든지 기존에 내가 했었던 경험에 비춰서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나는 마케팅도 모르고 회계도 모르고 디자인도 몰랐어. 그러니까 당연히 3개월 동안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처음에 뭘 잘못했었던지.
아직도 이 영상을 보면서 사업할 사람의 핏줄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려면 습관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될 경험치, 실패를 하면서 얻게 될 경험치를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진취적인 사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 내가 모르는 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걸 알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미안하면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어떤 걸 배워가는 거지. 나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정말 그랬거든. 내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건 시간이건 좀 안 아꼈으면 좋겠어. 그 경험치는 무시할 수 없어. 지금 AI가 굉장히 유행하지만 그 AI가 모든 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기. 그래서 내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걸 들으러 다니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험치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공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 자, 오늘은 과연 성공한 사업가는 공통점이 있을까? 성공한 사업가의 기질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없어. 그런 거 없고, 사업도 춤이나 노래같이 기술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전문직이거든. 근데 그런 전문 지식 없이 무조건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전문 지식,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은 이렇게 사업가의 기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할 테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들을 수 있으니까 꼭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